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11일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중국계 이민자가 처음으로 도미니카계 이민자를 제치고 최대 이민자 집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인 문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시 보호시설을 이용한 노숙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원정 출산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11일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총 104경기가 열립니다.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오늘 오후 10시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 18일 오후 9시 멕시코, 24일 오후 9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동부 지역 시청자들은 폭스 스포츠를 통해 한국 대표팀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단체 응원전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뉴욕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와 뉴저지 에머슨의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맨해튼 IN2 교회, 팰리세이즈 파크 아름다운 교회 등에서는 한국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에 맞춰 응원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부 행사장에서는 붉은 악마 티셔츠 등 응원용품도 제공됩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식당과 바들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어서 한인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중국계 이민자가 처음으로 도미니카계 이민자를 제치고 최대 이민자 집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발표한 최신 뉴요커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 중국계 이민자는 39만 7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미니카계 이민자는 같은 기간 6% 감소한 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계와 도미니카계는 각각 뉴욕시 전체 이민자 인구 310만 명 가운데 12.8%와 12.6%를 차지했습니다. 도미니카계는 1990년 이후 줄곧 뉴욕시 최대 이민자 집단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국계의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이민자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퀸즈는 여전히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보로로 조사됐으며 플러싱 머레이 힐 지역은 약 9만 6천 명의 외국 출생 주민이 거주해 뉴욕시 최대 이민자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에스토리아와 잭슨 하이츠, 워싱턴 하이츠, 선셋파크 등 전통적인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는 외국 출생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대신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과 퀸즈 스프링필드 가든스, 세인트 앨번스 등 새로운 이민자 정착지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민자들은 뉴욕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모든 뉴요커가 뉴욕에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인 문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시 보호시설을 이용한 노숙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인 노숙인을 위한 연합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대피소 시스템에서 하루 이상 머문 인원은 총 19만 4,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노숙인 수가 27% 증가했으며 특히 보호시설에 머무는 아동 수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2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노숙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부담, 퇴거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주택법원에 접수된 퇴거 소송은 2021년 약 4만 2천 건에서 지난해 11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긴급 임대료 지원 신청도 크게 늘었지만 승인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구 주거지로 이동한 노숙인 수는 지난 4년 동안 82% 증가했습니다. 단체는 조란 맘다니 시장행정부의 시티펩스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지원 주택 공급 확대,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한 하우징 퍼스트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후반기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7일 후반기 임원진을 확정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차세대 1.5세와 2세 한인들은 임원진과 사무국에 대거 배치한 점입니다. 전체 임원 19명 가운데 10명이 1.5세 또는 2세로 구성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무국 직원 5명은 전원 차세대 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차세대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차세대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에론 심을 차석 부회장으로 엘리자베스 리를 상위 부회장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세, 3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 1.5세와 2세 임원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반기 임원들은 대부분 유임됐으며 정의본 협력간사는 대외 담당 부회장으로, 김기용 사무총장은 체육 담당 부회장으로, 박연숙 전 뉴욕 학부모협회 이사장은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으로 각각 보직을 변경해 임명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원정 출산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려는 개인과 이를 알선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정 출산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최근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정 출산과 관련해 2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영사 인터뷰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미국 내 거주지와 출산 계획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관련 비자를 취소하고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관광비자 심사와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방문 시 무심코 휴대해 가져갈 수 있는 미국 제품의 감기약,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등이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또는 제한물품으로 분류돼 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데이퀼이나 나이퀼 같은 감기약도 반입 제한 약품입니다. 데이퀼, 나이퀼 등에 함유된 성분인 덱스로메토르판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관세법 규정상 의약품은 병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알약 총수가 너무 많아 3개월 복용량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 등이 함유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벌이고 있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했던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콜 판사는 지난 10일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주임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과 장애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을 통해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와 항소를 통해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억 달러가 전 세계 스포츠 도박판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10일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의 보고서를 인용해 월드컵 기간 경기당 평균 5억 달러 규모의 베팅이 이뤄지면서 전체 베팅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록한 350억 달러보다 약 1.4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맥쿼리는 이번 대회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고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0경기 이상으로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기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활성화된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이용자들이 베팅하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는 점도 베팅 규모 증가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합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월드컵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대형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고객 계좌를 해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지난 10일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은행 몇 곳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은행의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적절하게 패소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체이스가 자신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디뱅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뱅킹이란 정치적 견해나 평판을 이유로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트럼프는 또 그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베런 트럼프와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정치적인 이유로 새 계좌를 열지 못하거나 계좌가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금융기관들이 정치적으로 디뱅킹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재무부 산하기관인 통화감독청은 지난해 12월 대형은행들의 디뱅킹 초기 증거를 발견했다는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을 대비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가르시아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미 선거 승리를 전제로 여러 조사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11월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친분 의혹이 제기된 아동 성범죄자 앱스틴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팀은 현재 서한 작성, 자료조사, 연구 작업 등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강력한 소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각종 내부 문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9일자 칼럼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입법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시도를 방어하는 데 대부분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틴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10일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에서 앱스틴은 내가 결혼 생활 중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포함해 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됐고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압박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앱스틴의 범죄를 본 적도 없고 그의 섬이나 플로리다 자택에 간 적도 없다면서 그와의 만남을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게이츠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처음 앱스틴을 소개받았고 보건 사업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의회는 앱스틴 파일 공개 이후 그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유명 인사들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급성장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됐습니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새로운 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베팅 플랫폼은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부터 축구 경기, 선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안 이후 형태의 이분법적 계약을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CFTC는 이날 스포츠 경기와 순수한 우연에 의한 게임들 모두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하면서도 스포츠 결과 베팅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순수 도박성 베팅은 공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CFTC는 또 업계의 주요 수익원인 선거 베팅은 공익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CFTC는 선거나 오스카상 등 시상식 베팅은 도박이 아닌 경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선거 베팅에 대해 다른 통상적인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규제안은 45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최근 입국 거부 사례와 장기 구금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이런 사례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자기기 검색은 전체 국제선 입국자의 0.01% 미만으로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정황이 있을 경우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캔자스주 토피카 일대에서는 어제 새벽 강풍에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 위 대형 트럭이 넘어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차량들이 물에 고립되면서 구조대가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인근 미주리주에서도 주택 마당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으며 인디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엘레바마주에서도 이번 주 초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침수 차량 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푸주택 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 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닉스는 11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NBA 파이널 4차전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107대 106으로 승리했습니다. 3승 1패를 기록한 뉴욕 닉스는 남은 3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면 무려 53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차지합니다. 연방항공청은 2026 피파 월드컵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별도 허가 없이 경기장 반경 3일 이내와 상공 3,000피트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기체 압수, 연방 형사 기소는 물론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하는 한편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 2.9%에서 2026년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캐나다가 호주, 영국 등에 이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부를 미국인들 모두와 나누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앱스틴 관련 기밀 문서 공개 여부를 두고 백악관 상임실에서 비밀리에 대책 회의를 거듭하며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픈 AI는 AI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토큰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과 만나고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팬미팅을 통해 셰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